그 M&A 하다 보면은 유혹이 많죠. 지금 다 의심하는 건가? 이거 숨기려고 돌아온 거네. 전보제약이라고 들어봤어요? 팀장님, 아니죠? 윤준호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린뷰 골프장 매각 협상을 매끄럽게 마무리했고 팀 내부의 동요를 진정시켰으며 회장 송재식의 숨겨진 계획까지 간파해냈죠. 하지만 그의 앞에 펼쳐진 새로운 문제는 지금까지의 고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0회는 예상치 못한 내부의 균열로 시작됩니다. 팀원 정본주의 1억 원 횡령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윤준호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1억입니다. 예, 1억이요. 검사 같은 냉정함으로 정본주의 실수를 지적하던 윤준호는 이내 팀원들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정본주는 친구의 사고 합의금을 위해 예치금을 건드렸고 그건 결국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에는 동료애가 있었고 윤준호는 그걸 알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장에 놓이죠. 횡령은 1억 미만이면 4개월에서 16개월, 1억 이상이면 최대 3년까지도 가.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더 큰 진실로 이어집니다. 정본주의 1억 횡령 사건을 추적하던 중 윤준호는 뜻밖에도 골프장 대표가 오랜 기간 캐디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온 예치금 중 무려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고의적 횡령이었던 것이죠. 윤준호는 정본주가 무심코 흘린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직원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20억 원 횡령에 가담한 인물들까지 전부 색출해냅니다. 이후 산인그룹 내부 감사와 함께 10억 원, 1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의 공범 전원은 징계 퇴직 처리됩니다. 이 결정은 윤준호가 단호하게 정리한 결과이며 더 이상 내부에서 허술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리더십으로 책임을 끝까지 완수한 선택이었습니다. 법적인 리스크는 너무나 명확하고 윤준호는 흔들리지만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정본주를 팀에서 내보내기로 하죠. 이 과정은 그의 리더십이 도덕성과 냉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심리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이 겨우 정리되려는 찰나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송재식 회장이 골프장 매각 후 아파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간파했고 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한 수를 준비해온 듯 보입니다. 회장님이 다시 건설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10회는 본격적인 권력게임의 서막입니다. 송재식은 윤준호를 시험한 것이었고 윤준호는 그 시험을 이용해 회장의 계획까지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회장보다 한 수 앞서 있느냐는 것이죠. 이채원의 등장은 여기에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윤준호는 그녀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하며 윤준호는 그녀에게 송재식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찾는 장소를 그가 그곳을 알려줍니다. 이채원은 그 정보를 통해 송 회장의 아파트 건설 계획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가 실제로 현장을 사전 점검하러 간 사실까지 제지하는 데 성공하죠.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송재식 회장은 윤준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니는 임원감은 아니다. 골프장 매각을 막아낸 것, 횡령 사건을 정리한 것, 또한 회장님 따님을 살려드린 것 모두 명분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회장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린 방해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윤준호는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했고 골프장 매각은 무산되었으며 그가 세워놓은 수많은 전략들이 송재식의 한마디로 인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윤준호는 회장의 방을 나서며 조용히 입을 굳힙니다. 이번엔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 또 다른 전장을 부른 셈이었습니다. 골프장 매각을 뒤집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의 대가는 주식거래 조사라는 새로운 위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윤준호는 자신의 무기로 인해 스스로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냉정한 협상가로 시작한 그는 점점 더 위험한 정치 게임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10회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제목이 가장 빛나는 회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상이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심리전 믿음과 배신, 선택과 희생이 교차하는 지점. 그 중심에 선 윤준호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다음 회 윤준호는 협상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장 치열한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그가 이 게임의 끝을 어떻게 맞이할지 우린 이제 그 마지막 한 수를 기다릴 차례입니다. 10회에서 송재식 회장의 아파트 개발 계획을 저지한 윤준호. 하지만 그의 전략적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감사실이 들이닥치고 내부정보 불법 이용 및 주식 거래라는 무거운 혐의가 그를 겨눕니다. 감사실의 호출, 그리고 주식 거래 조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셨습니까? 제가 작전을 했단 말이네요. 윤준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합니다. 윤 팀장은 이번에 못 빠져나가.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요. 그걸만 믿나? 어디까지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 주식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하는 거지. 네. 10회 마지막 장면, 윤준호는 감사실 조사실이 아닌 M&A실 바깥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걸음을 멈춥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이미 감사실 직원들이 그의 책상과 캐비닛, 서랍 안에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며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 위에는 회의록, 이메일 출력물, 노트북과 개인 USB까지 전부 수집되어 있었고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준호는 조용히 상황을 바라보다가 눈앞에 놓인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감사실 직원이 말없이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윤준호 팀장, 이건 공식 소환 통지입니다. 감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말에 윤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봉투를 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이내 결연한 의지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10회는 고요하지만 의미심장한 침묵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10회가 마무리되며 윤준호는 스스로도 빠져나오기 힘든 협상의 함정에 갇히게 되죠. 윤준호 팀장 형님 되시죠? 한 번만 살려줘. 한 번은 나 진짜 죽어. 11회 예고편은 이 충격적인 결말의 후폭풍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낯익은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전보제약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숨기려고 돌아온 거네. 이 한 문장이 던지는 파장은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이는 윤준호라는 인물의 모든 과거, 모든 진실, 모든 복잡한 감정의 매듭을 풀어헤치는 도화선이었습니다. 전보제약, 그 이름은 단지 과거의 기업이 아니라 윤준호의 과거 그 자체였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검찰 조사, 형의 죽음, 그리고 무너진 인생. 산인그룹으로의 복귀가 단순한 승진이나 재기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남겨둔 잿더미를 뒤덮기 위한 의도였다는 의심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M&A 하다 보면 의혹이 많죠. 지금 나 의심하는 건가요, 팀장님? 누군가의 이 짧은 한마디는 팀 내에 퍼져가는 균열을 상징합니다. M&A 팀의 구성원들, 그들은 이제 팀장 윤준호를 단순한 리더로 보지 않습니다. 의혹의 중심, 숨기고 있는 자 혹은 이 조직을 이용해 또 다른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회의실 바깥에서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입니다. 우리 팀장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 형만 살려줘. 다 진짜 죽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윤준호의 핸드폰에 한 통의 통화가 연결됩니다. 오래된 목소리, 불안에 떨리는 말투. 과거 전보제약 사건과 연결된 누군가가 다시 등장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투 속엔 협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윤준호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듣고만 있습니다. 그 한마디, 형만 살려줘. 그 말은 윤준호가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죄책감과 책임의 목소리로 그의 심장을 죄어옵니다. 이번엔 못 빠졌을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요. 감사실의 담당관은 차가운 말투로 윤준호를 압박합니다. 탁자 위엔 그가 몰래 보유하고 있던 정보, 주식 내역, 미공개 회의 자료, 그리고 USB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송재식의 골프장 개발 계획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포착된 상황. 그 정보, 주식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하는 거지. 질문은 집요합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이미 반쯤 윤준호를 범인으로 확정한 어조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 주식 4명이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변명 같지만 그 말은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명의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정보를 전달했거나 혹은 누군가의 덫에 빠진 셈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사실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윤준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하늘, 잔뜩 흐린 날씨. 그 순간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돌아보자 오랜만에 마주한 윤준호의 선배가 서 있습니다. 그는 한숨 섞인 말투로 묻습니다. 너 임원 안 됐다며? 윤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렇게 됐어. 선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쉽니다. 준호야, 우리 시간이 없어. 포기하자. 하지만 윤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그냥 시작해.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얼굴이었고 이번에는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라는 2 글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아래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드디어 예고편의 후반부, 윤준호가 처음으로 감정을 담아 대답합니다. 모두가 날 의심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끝엔 알게 될 겁니다. 윤준호의 이 말에는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담담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심장을 조이는 고통과 꺾이지 않는 의지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말끝은 떨림없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전장을 앞둔 장수가 전투복을 조여매듯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감찰실 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조사관조차 눈을 피하며 다음 질문을 잊지 못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찰관이 다시 물었지만 윤준호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든 누군가는 끝까지 기억할 겁니다.
내가 어떤 협상을 했는지, 누구를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방어하지 않습니다. 공격의 의지를 품은 사람의 말투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죠. 의심받는 건 괜찮아요. 배신당하는 것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뭘로 보는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말에 감찰실 직원들 중 몇은 자리에서 눈을 돌립니다. 그들의 손끝은 바지 주머니나 펜 끝을 만지작거리며 미묘한 긴장을 드러냅니다. 윤준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바라봅니다. 이건 제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윤준호는 의심의 중심에서 반격의 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감찰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역으로 진실을 끌어낼 준비를 마친 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금 윤준호라는 인물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망을 삼키고 끝끝내 희망을 만들어내는 잿더미 속에서라도 서서히 다시 피어오르려는 그 의지. 그는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일에는 단순한 위기 극복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윤준호라는 인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 그의 과거 속에서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전보제약의 그림자는 길고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끝에서 윤준호는 자신이 진짜 누구였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도 낯선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윤준호와 하태수의 정면 충돌. 윤준호는 감사실 조사 직후 주차장에서 하태수와 마주칩니다. 짧고 건조한 눈인사, 그리고 팽팽한 침묵. 하태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윤 팀장. 전보제약 아직도 발목 잡히나 보네. 윤준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 얘기를 당신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그건 당신이 던진 겁니까? 하태수는 어깨를 으쓱이며 비웃듯 말합니다. 정보는 흐르게 돼 있어. 난 그저 흐름을 따라간 것뿐이지. 윤준호는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 거리 불과 50cm. 당신은 흐름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전보제약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때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결국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태수는 피식 웃으며 반격합니다. 내 형이 감당 못할 일을 벌인 거야. 넌 자꾸 책임을 돌리더라. 이 바닥은 약하면 죽는 거야. 그걸 아직도 모르나 보지? 윤준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입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차가운 결심. 그래서 난 약하지 않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당신 같은 놈들에게 또다시 아무도 죽지 않게 하려고. 하태수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잠시 침묵. 윤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내 과거를 건드린 이상 나도 당신 미래를 건드릴 겁니다. 전보제약은 시작일 뿐이에요. 송재식 회장님, 그리고 당신까지 끝까지 가보죠. 하태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며 차에 올라탑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도 같았습니다. 송재식과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사업 협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 정의와 기만의 충돌입니다. 10일에는 윤준호의 과거와 현재가 정면으로 맞붙는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마지막까지 싸워낼 수 있을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협상의 기술은 이제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진정한 생존의 기술이 됩니다. 이제 단 2회만 남은 상황. 매 회마다 어떤 협상의 기술로 활약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이 놓칠 수 없는 JTBC에서 방송이 되고 항상 본방사수하는 거 아시죠? 협상의 기술토 1저녁 10시 3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